여기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고위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일들은 한국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박진환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정부에서 일하던 고위 과학자였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믿었고, 조국을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밀 프로젝트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확신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나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매일 아침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찍 일어나곤 했어요. 벽이 얇아서 이웃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밥과 김치로 아침을 먹고 회색 작업복을 입었어요. 그 옷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입을 때마다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출근길의 거리는 대체로 조용했어요. 차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탔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우리 지도자들의 얼굴이 그려진 거대한 포스터가 있었고 그 얼굴들은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들은 항상 우리에게 지도자들의 인도와 보호를 상기시켜 주었죠. 직장에서 저는 낡은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저희는 가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죠. 저와 제 팀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 거라는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조차도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매주 우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 관리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과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런 회의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북한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의 얼굴은 무거워 보였고 저는 긴장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환 동무, 특별 임무가 있어. 동무는 해외로 나가게 될 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을 떠난다는 건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었죠. 저는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외부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이 정말 제가 들은 만큼 위험할까요? 몇 주 동안 저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특별 수업에 참석해야 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우리나라를 배신하게 만들기 위해 쓸 수 있는 속임수에 대해 경고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절대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온갖 무서운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누군가 저를 납치하려 한다면?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해서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공항에서는 엄격해 보이는 관리들이 제 서류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조국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며 만나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하늘 높이 떠 있는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제 나라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제야 세상이 얼마나 큰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국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어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공항은 평양의 작고 어두운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크고 밝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대화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익숙하지 않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길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고 한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지나가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밖으로 나가니 도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차들로 가득했어요. 상점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한 창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누구도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임수라고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척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세상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만큼 무섭고 위험하지 않다면 어떡하지? 그날 밤 호텔방에 체크인했을 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이 낯선 새로운 세상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제 임무의 일환으로 저는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 소식에 정말 설렜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는 오직 특정한 것들만 배울 수 있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학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대학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익숙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캠퍼스는 거대했고 아름다운 건물들과 초록색 공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잔디 위에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무리가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책과 노트북을 들고 수업에 가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변을 걸어 다니다 보니 학생들의 옷차림도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모두 거의 비슷한 옷을 입어요. 이렇게 다양한 옷차림을 보니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이 났어요. 저는 수업을 참관하기로 결심했어요. 교수님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심지어는 교수님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선생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외울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질문하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대학 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한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제에 관한 책들이 있었어요. 역사, 과학, 전 세계의 문화까지. 북한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특정 책들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하는 책은 무엇이든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친절해 보이는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김 교수라고 소개했는데 세계를 많이 여행한 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느새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남한에서의 삶과 그가 방문했던 모든 곳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그와 대화하는 게 좀 두려웠어요. 북한에서는 특히 낯선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너무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제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셨고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절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작은 불꽃 같은 것이었어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호기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은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와 의견이 다르면 비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북한의 삶과 너무나 달랐어요. 제 자신의 삶과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은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형성하도록 장려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익숙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저는 김 교수님께 북한에서의 제3 과학자로서의 제1, 심지어 제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고 그것 덕분에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김 교수님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것은 역사책이었지만 제가 전에 본 어떤 책과도 달랐어요. 이 책은 세계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원한다면 읽어보라고 했지만 조심하라고도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그날 본 것들과 들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계속 대학의 학생들, 김 교수님, 그리고 제가 접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이 주신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그것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밤 늦게까지 책을 읽으면서 이번 대학 방문이 저를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저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고 이 새로운 더 넓은 세상이 저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지 궁금해졌어요. 내 임무가 끝나갈 무렵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유를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매일 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북한 밖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계속 떠올랐어요. 거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가게에 넘쳐나는 음식들, 대학에서 활발히 토론하는 모습들,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려 봤어요.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동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내가 얼마나 제한된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했어요. 두려움 없이 내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었고 내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탈북이라는 생각은 나를 무섭게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기로 선택하면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해요. 가족, 친구, 내 모든 삶을 다 버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부는 나를 반역자로 낙인 찍을 거예요. 내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아프게 할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만약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어쩌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거예요. 나는 더 작은 일로도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사형도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나를 마비시켰어요. 만약 내가 이 새로운 나라에 남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나는 원하는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고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으며 어떤 영화든 볼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여행도 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내 생각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익숙한 것의 편안함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북한에서의 삶은 제한적이었지만 내가 알던 삶이었어요. 나는 그곳의 규칙과 기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할 거예요.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집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을 놓고 고민하는 동안 북한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마 18살이나 1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이 한국 책을 읽다가 붙잡혔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갈 때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공포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의 부모님은 울면서 그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억이 나를 괴롭혔어요.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그 체제의 일부가 될 거예요.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지 못한 척해야 할 거예요. 내가 배운 진실에 대해 침묵해야 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을 했어요.
나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한 번도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고향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시도해야 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두려웠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근거하여 나 자신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탈북을 결심했을 때 도와주기로 배정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손이 떨렸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결정했어요. 여기에 남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나는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이 여행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보며 이것들이 내가 새로운 삶으로 가져갈 유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지를 썼어요. 언젠가 그들이 내 결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설명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요.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있어요. 그래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나는 소중한 무언가를 얻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될 기회를요. 탈출을 앞둔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한 시간이었고, 한 시간이 하루 같았죠. 잠도 잘 수 없었고, 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항상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로 가득 찼죠. 만약 잡히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내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요. 저는 저를 도와줄 대사관 직원들과 몰래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해야 할 일, 가져가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모든 것을 외워야 했어요.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죠. 너무 위험했거든요. 탈출하는 그날 밤, 저는 필수품 몇 가지만 작은 가방에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재빨리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면서요. 심장이 너무나도 세게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걷는 동안 제가 두고 가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 모든 삶.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보안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우회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고 몇 개의 울타리를 넘어야 했죠. 어느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게 다가오는 게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목소리는 저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갔어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움직였고 아까의 아찔한 순간 때문에 다리가 떨렸어요. 대사관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이 점은 장단점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군중 속에 섞이기 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어요. 마침내 멀리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가까워 보이면서도 너무 멀게 느껴졌죠. 이 마지막 몇백 미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저는 접근할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야 했어요. 저는 그림자 속에서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순찰 간격을 초 단위로 세며 움직일 완벽한 순간을 찾고 있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약 20분 정도 지나서야 기회가 왔어요. 경비원들이 막 모퉁이를 돌았고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 생겼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간절히 기도한 뒤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언제든지 고함이나 총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거친 숨소리와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저는 대사관 문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버저를 눌렀어요. 제발, 속삭이듯 말했어요. 빨리 열어주세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퉁이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어요. 경비원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딸깍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건물 쪽으로 달렸어요.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계속 달렸어요. 대사관 문에 도착해 필사적으로 두드렸어요. 제발,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저는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안전했어요. 해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해냈어요. 탈출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겠지만 지금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몇 시간은 걸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대사관에 도착해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친절한 얼굴이 보이자 안도감에 거의 울 뻔했어요.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자 대사관 직원이 안전한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탈출했지만 이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안전가옥에서 머물면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줬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들 역시 저처럼 제가 나라를 떠날 때까지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몇 주 동안 저는 제가 남겨둔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 모든 삶이 북한에 있었어요.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가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봤던 것들, 맛보았던 자유를 떠올리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전가옥은 작았지만 편안했어요. 침대와 테이블, 작은 TV가 있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프로그램을 보면서 보냈어요. 거기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보는 게 이상했어요. TV 속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죠.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새 옷을 가져다 줬어요. 여행을 위해 이 옷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옷을 바라봤어요. 청바지, 티셔츠 그리고 재킷이 있었어요. 제가 입던 옷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옷을 입어보니 거울 속 제 모습이 거의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법 등.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 보였지만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서울로 떠날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작은 가방에 넣고 기다렸어요. 차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이 제 전부였어요.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가짜 여권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걸 여러 번 설명해줬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제 정체가 드러나면 어쩌지? 보안 검사를 통과하며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볼 때마다 그들이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문제없이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저를 깨우쳐준 임무, 탈출을 결심했던 순간들 이제는 다 꿈만 같았어요. 마침내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고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 날아갔고 시간이 갈수록 서울에 가까워졌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하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심장이 멈출 듯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신선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공항을 지나가며 받은 지침을 따랐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2명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정원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저를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중 한 명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이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안전하다니. 저는 이제 안전했어요. 몇 주, 아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의 밤으로 걸어가면서 제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썬팅된 유리창이 있는 검은색 큰 차에 탔어요. 서울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했어요. 도시가 밤에도 살아있었어요. 밝은 네온사인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정말 화려하네요.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옆에 있던 요원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낮에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제 새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양에 있던 제 아파트보다도 컸어요. 부드러운 침대와 TV, 컴퓨터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꿈속에서나 보던 사치품들이었죠.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네, 여기서 몇 주 동안 지내시면서 서류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요원이 설명했어요. 냉장고에 음식도 있고 옷장에 깨끗한 옷도 있어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부드러움을 느꼈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돌려봤어요. 정말 많았어요. 뉴스, 영화, 요리 프로그램 등 모든 게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주로 선전만 보여주는 몇 개의 구경 채널만 있었거든요. 그 후 몇 주간은 새로운 경험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신나면서도 두렵기도 했죠. 어느 날 그들은 저를 서울 투어에 데려갔어요. 하늘 높은 고층 건물들, 분주한 시장들, 평화로운 공원들을 봤어요. 어디서나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어요. 우리는 한 식료품점에 들렀는데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선반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종류의 음식들이었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물품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원하시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요원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저는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그 매끄러운 껍질을 느꼈어요. 완벽했어요. 멍 하나 없고 벌레도 없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달콤함이 입 안 가득 퍼졌어요. 그런 맛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면서 우리의 이야기, 두려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어요. 두려움 없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방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지는 해를 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멀리서 교통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너무 그리웠고 걱정됐지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진짜 인생을 살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제 선택을 하고 꿈을 추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요. 앞으로도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직업을 찾고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고 언젠가 제가 떠나온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 자유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